청취자분, 로봇이 우리 일상에 들어온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단순히 뭐 공장에서 나사 조이는 수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집에서요. 축축한 수건을 각 맞춰서 착착 개고 신선한 오렌지를 직접 짜서 주스를 만들어주고 심지어 친구들이랑 볼링까지 한 게임 친다면요? 네, 바로 그거죠. 이게 사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작업들이 현재 로봇 공학에서는 진짜 어려운 숙제 중 하나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이 숙제를 아주 영리하게 풀어낸 최신 연구 논문 RL100입니다. 네. 이 논문을 보면 로봇이 어떻게 인간의 시범을 보고 배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스스로를 막 개선해서 거의 100%에 가깝게 어쩔 땐 인간을 뛰어넘는 수준까지 가는지 그 비결이 담겨 있어요. 네, 오늘 다룰 이야기의 핵심 질문은 딱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로봇이 인간의 좋은 점은 쏙 빼서 배우되 인간이 가진 실수나 비효율성 같은 한계는 뛰어넘게 만들 수 있을까? 아, 그거네요. 네, 이 논문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RL100 시스템의 그 기발한 아이디어랑 정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들을 한번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보통 로봇을 가르칠 때 사람이 원격으로 조종하면서 시범을 보여주는 방식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모방학습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아주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모방의 천장이라는 개념이죠. 아, 네. 이미테이션 실링. 그러니까 사람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좀 느리게 움직이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모든 가능한 상황을 다 보여줄 수도 없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은 딱 그 가르쳐준 만큼만 아니면 운 나쁘면 그보다도 못한 성능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라고 해도 매번 100% 완벽한 시연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RL100은 바로 이 모방의 천장을 깨부수기 위해서 아주 체계적인 3단계 파이프라인을 설계했습니다. 3단계요? 네. 논문에서 이걸 케이크 만드는 과정에 비유하는데 들어보시면 정말 딱 맞는 비유다 싶으실 거예요. 오, 케이크요? 궁금한데요? 첫 번째 1단계가 모방 학습인데요. 이게 케이크의 기본이 되는 스펀지층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아, 베이스를 까는 거군요. 네. 일단 인간의 시연 데이터를 가지고 로봇이 기본적인 역량,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기를 갖추게 하는 거죠. 일단 인간에게 기본은 배운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인간을 뛰어넘게 되는 거죠? 바로 다음 2단계, 반복적 오프라인 강화 학습이 그 비결입니다. 오프라인 강화 학습. 이게 바로 케이크 위에 올리는 달콤한 크림층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성능 향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봇이 1단계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한번 작업을 수행해 봅니다. 이걸 롤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아, 자기가 직접 해보는 거예요? 네. 이 스스로 해본 경험 데이터를 다시 학습에 활용해서 정책을 스스로 업데이트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해본 걸로 공부를 다시 하는 거군요. 근데 그러다가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학습해서 실력이 오히려 줄어들 위험은 없나요? 문제를 막기 위해 아주 똑똑한 안전장치를 뒀습니다. 바로 오프라인 정책 평가, OP라는 문지기를 두는 건데요. 문지기요? 네, 이 문지기가 로봇이 새로 배운 정책을 꼼꼼히 검토해서 이건 확실히 기존보다 나아졌다고 판단될 때만 업데이트를 승인해 줍니다. 아하. 그러니 실력이 퇴보할 위험 없이 아주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계단 오르듯이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거죠. 와, 그건 진짜 영리한데요? 실패할 모험은 아예 차단하고 확실한 성공만 차곡차곡 쌓아가는 방식이네요. 그럼 마지막 3단계는 뭔가요? 마지막 3단계는 온라인 강화 학습인데 이건 케이크 위에 올리는 체리 장식과 같습니다. 체리 장식이요? 네, 2단계까지 거치면 성공률이 한 95% 이상으로 아주 높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아주 드문 실패 사례들이 있거든요. 아, 100%는 아니군요, 아직. 네, 바로 그 1%의 템을 메우기 위해 소량의 실제 온라인 학습을 추가로 진행하는 겁니다. 95%의 성공률을 99%, 나아가 100%로 끌어올리는 그야말로 활용점정의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인간에게 배운 기본기 위에, 그러니까 스펀지 위에 안전한 자가학습으로 실력을 쌓고 크림을 바르고 그렇죠. 마지막 틈새까지 완벽하게 메운다, 체리까지. 정말 완벽한 학습 과정처럼 들리네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로봇이 이렇게 학습한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생각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건가요?
논문에서 디퓨전 정책이라는 개념을 쓰던데 이게 핵심 기술 중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로봇의 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기존의 많은 로봇 정책들이 이 상황에선 이 행동이 정답이야 하고 딱 하나의 답을 가르쳤다면 디퓨전 정책은 접근법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여러 개의 잠재적으로 좋은 행동들을 하나의 확률 분포로 모델링하는 방식이에요. 비유하자면 그 노이즈가 잔뜩 낀 흐릿한 사진에서 점차 노이즈를 제거해가면서 선명한 이미지를 찾아가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아, 덕분에 아주 복잡하고 정답이 여러 개인 작업에 굉장히 능숙해요. 예를 들어 구겨진 수건을 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네. 잡는 방법이 수십 수백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네, 디퓨전 정책은 그 다양한 가능성 속에서 최적의 해법을 유연하게 찾아내는데 강점을 보이는 거죠.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탐색하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뇌를 가졌다는 거군요. 그런데 뭔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점차 선명한 행동을 찾아간다고 하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실제 공장이나 우리 일상에서 쓰려면 즉각적인 반응 속도가 생명일 텐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게 디퓨전 정책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성능을 뛰어난데 생각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아, 현장에서 바로바로 움직여야 하는 로봇에겐 이대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이 일관성 증류라는 정말 기가 막힌 해결책을 함께 사용합니다. 일관성 증류요? 그것도 뭔가요? 쉽게 말해서 지식 압축 기술입니다. 지식 압축. 느린 스승 디퓨전 정책을 하나 만들고요. 그 스승이 가진 모든 노하우와 지식을 단 한 번에 원 스텝으로 행동을 결정하는 빠르고 효율적인 제자 모델에게 그대로 전수, 즉 증류시켜주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스승이 깊은 뒤에는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행동은 젊은 제자처럼 빠릿빠릿하게 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결과 로봇의 판단에 걸리는 추론 지연 시간을 10배 이상 줄이면서도 성능은 스승과 동급이거나 오히려 더 향상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10배나요? 네, 예를 들어 100밀리초 걸리던 결정이 10밀리초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 0.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이 실제 현장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속도와 성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는 거네요. 듣기만 해도 완벽한데 이 똑똑하고 빠른 제자 로봇이 실제 시험대에 올랐을 때도 이론처럼 완벽한 성적표를 받았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논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네. 연구팀은 7가지의 아주 다양한 실제 로봇 과제에 이 RL10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동적으로 움직이는 T자 모양 블럭을 미는 것부터 볼링, 컵에 액체 따르기, 양팔로 수건 개기, 너트 풀기, 그리고 오렌지를 직접 짜서 주스를 만드는 것까지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평균 성공률이 무려 100%, 네. 총 900번의 시도에서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고 특히 가장 어렵다고 알려진 양팔 로봇 수건 개기 과제에서는 250번 연속 성공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100%라고요? 99.9%도 아니고 900번 동안 실패가 아예 없었다는 건가요? 네, 저도 논문을 읽으면서 제 눈을 몇 번이나 의심했습니다. 물론 제어된 실험실 환경이라는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이 정도의 완벽한 신뢰성은 로봇 공학계에서 거의 전례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죠. 보통은 90%만 넘어도 대단한 성공으로 평가받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단순히 성공만 한 게 아니라 효율성과 강건함 측면에서도 인간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효율성과 강건함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우선 효율성, 그러니까 속도입니다. T블록 밀기 과제에서 RL100 로봇은 정해진 시간 동안 20번 작업을 성공시켰어요. 네. 그런데 이 로봇에게 시범을 보여준 전문가 데이터 제공자는 같은 시간에 17번, 초보자는 13번밖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와. 말 그대로 청출어람이죠. 자기를 가르친 인간 스승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하게 된 겁니다. 기계가 인간을 뛰어넘었다는 게 수치로 증명된 거네요. 그럼 강건함은 어떤가요? 강건함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제로샷 일반화, 즉 배우지 않은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력입니다. 아, 응용력이군요. 네. 견과류를 컵에 따르도록 학습한 로봇에게 아무런 추가 학습 없이 물을 따르라고 시켰는데 성공률이 90%에 달했어요. 오. 또 작업 공간에 갑자기 방해물을 놓아도 80%의 성공률을 유지했고요. 마치 우리가 쌀을 컵에 담는 법을 배우면
보리도 자연스럽게 담을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거죠. 상황이 조금 바뀌어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군요. 그리고 두 번째 강건함 테스트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어떤 건데요? 사람이 로봇의 작업을 물리적으로 직접 방해하는 테스트였어요. 로봇이 수건을 개고 있는데 사람이 그 수건 한쪽을 잡아당기거나 너트를 조이고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하는 식이죠. 아, 회방을 놓는 거네요. 그렇죠. 보통 로봇이라면 오류를 내거나 멈춰버릴 상황이잖아요. 네, 완전히 예상 밖의 변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로봇이 잠시 멈칫하는가 싶더니 이내 사람의 방해를 이겨내고 결국엔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와, 이런 극심한 외부 방해 상황에서도 평균 성공률이 95%에 달했어요. 대단하네요. 이건 단순히 동작을 암기한 게 아니라 수건을 반듯하게 편다라는 작업의 목표 자체를 이해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건 정말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모든 결과들을 종합해서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일화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오렌지 주스 로봇 이야기죠. 맞아요. 연구팀이 이 로봇을 실제 쇼핑몰에 설치했습니다. 시끄러운 소음, 예측 불가능한 사람들, 계속 바뀌는 조명까지 실험실과는 비교도 안 되는 혼란스러운 환경이죠. 그렇죠. 변수가 훨씬 많죠. 그런데 이 로봇이 무려 7시간 동안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계속해서 방문객들에게 오렌지 주스를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쇼핑몰에서 7시간 동안요? 그건 정말 차원이 다른 얘기네요. 네, 이건 실험실의 성공을 넘어 실제 세상에서의 완벽한 실증 사례를 보여준 셈이죠. 보통 이런 시연은 완벽하게 통제된 연구실에서 잠깐 보여주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RL100이 단순한 학술적 성과를 넘어 실제 산업 현장이나 우리의 일상에 적용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기술임을 증명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RL100은 인간의 지식에서 시작해서 안전한 자기 개발을 통해 마지막 한 끗까지 완벽하게 다듬어서 결국 인간을 뛰어넘는 로봇을 만든다는 아주 강력하고 실용적인 공식을 완성한 거군요. 네. 인간의 지식에서 시작하여 인간의 성능을 넘어선다. 이 연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가장 완벽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단순히 로봇팔 몇 개를 더 정교하게 움직이게 만든 것 이상에 로봇 학습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죠. 오늘 우리가 본 것은 수건 개기나 주스 만들기 같은 특정 작업에 고도로 특화된 로봇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연구진이 앞으로의 과제로 거대 비전 언어 행동 모델, VLA 모델에 이 RL100 학습법을 적용하는 걸 언급했어요. 네, 그 부분이 아주 흥미롭죠. 청취자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거의 완벽하게 작업을 학습하고 수행하는 이 능력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세상을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거대 AI 모델과 결합된다면 어떤 일이 가능해질까요? 단순히 수건 개조가 아니라 여기 있는 수건들 색깔별로 정리해서 흰색은 첫 번째 서랍에, 파란색은 두 번째 서랍에 넣어줘 같은 훨씬 복잡하고 추상적인 명령까지 100%의 신뢰도로 수행하는 로봇. 어쩌면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청취자분께서는 그런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